영화 여왕의 집에서 숙자 할머니는 윤희 할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며 오성 씨가 자신을 속였다고 믿지 않습니다. 숙자 할머니는 오성 씨를 찾아가 따졌지만 잔인한 대답을 듣게 됩니다. 오성 씨는 화를 내며 숙자 할머니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그녀가 감옥에 가지 않은 대신 받을 만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한편 황기찬은 YL에 투자한 사람이 도윤의 어머니라는 사실 때문에 어려움에 처합니다. 아들이 위기에 처해 파산할 수도 있고 계약 위반으로 배상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자 숙자 할머니는 윤희 할머니를 찾아가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윤희 할머니가 숙자 할머니와 그녀의 아들이 저지른 모든 일들을 용서할 수 있을지, 이것이 오늘의 영상 주요 내용입니다. 딸을 위한 복수 때문에 윤희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여 YL 그룹에 들어갔지만 그 과정에서 전혀 편안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일을 마친 후 그녀는 매일 운영하던 치킨 가게로 돌아가 보람이를 데리러 가려고 준비하던 중 갑자기 숙자 할머니가 달려들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윤희 언니, 미안해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제발 제 아들을 용서해 주세요. 윤희 할머니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너와 네 아들이 나와 내 딸에게 저지른 짓들이 사과 한마디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숙자 할머니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그때 우리 집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제 아들이 공부하려면 돈이 필요했어요. 그 돈이 없었으면 우리 가족은 계속 가난 속에서 살아야 했어요. 하지만 언니는 달랐잖아요. 그 돈이 있든 없든 언니 가족은 쉽게 이겨낼 수 있었잖아요. 게다가 그때 언니는 떠나 있었고, 그래서 제가 입 닥쳐. 지금까지도 남 탓을 하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 있지? 내가 그 돈을 몰랐다고 해서 너희가 탐욕을 부린 거야? 맞아. 나는 그 돈이 필요 없었어. 하지만 내 남편은 왜 억울하게 목숨을 잃어야 했지? 너희 딸 때문이야. 그 애가 불을 키웠어. 구조대를 부르거나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는커녕 너희는 내 남편이 불 속에서 타 죽는 걸 뻔히 쳐다만 봤어. 그런 큰 죄를 저지르고도 너희는 뉘우치기는커녕 뻔뻔하게 내 남편의 보험금을 전부 훔칠 계획을 세웠지. 너희에게 양심이 있기는 해? 너희가 사람 맞아? 윤희 할머니가 고통 속에서 소리치자 숙자 할머니도 후회하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실수와 끝없는 탐욕 때문에 윤희 할머니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숙자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윤희 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오성 씨도 저를 속였어요. 그 사람이 제 아들의 저축한 돈 전부를 가져갔어요. 저는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하지 않을게요. 그걸 언니에게 드리는 제 사과로 삼아주세요. 그러니 제발 제 아들 기찬이를 용서해 주세요. 그 애는 어린 시절부터 남들보다 힘들게 노력해서 지금의 자리에 오른 거예요. 전부를 잃을 수는 없어요. 언니가 원하는 어떤 벌을 줘도 좋아요. 하지만 이 일은 아이들과 상관없잖아요. 아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윤희 할머니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애가 죄가 없다? 그 애가 내 딸을 죽였어. 내 딸이 그 애에게 용서를 빌었을 때 그 애가 내 딸을 살려줬나? 그 애는 내 딸을 억울하고 고통스럽게 떠나게 했어. 그런데 너는 그 애가 죄가 없다고? 숙자야, 내가 그 애를 용서할 거라고 꿈도 꾸지 마. 내가 직접 그 애를 감옥에 보낼 거야. 너도 마찬가지야. 그 여자는 이미 잡혔어. 너도 책임을 피할 순 없을 거야. 너 나이를 봐서 내가 끝까지 추궁하지 않은 거야. 하지만 황기찬은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옥으로 보낼 거야. 알겠어? 숙자 할머니는 윤희 할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저주하자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이봐, 윤희 언니, 너무하지 마. 왜 자꾸 내 아들 탓을 하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그건 오해야. 내 아들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 그 애는 착한 아이야. 함부로 모함하지 마. 내 딸을 죽인 건 제인의 엄마야. 알겠어? 윤희 할머니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입 닥쳐. 남 탓하지 마. 네가 네 아들이 악마라고 믿지 않는 거지? 좋아. 그럼 내가 너 눈을 똑바로 뜨게 해줄게. 윤희 할머니는 집 안으로 들어가 도희의 전화기를 가져와 마지막 녹음 파일을 숙자 할머니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도희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황 회장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이어서 세리의 목소리가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기찬이가 도희에게 손을 대지 않고 망설이자 윤희 할머니는 전화기를 껐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들었어? 내 딸이 네 아들에게 어떻게 애원했는지 들었어? 숙자 할머니는 극도로 경악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오해야. 그럴 리 없어. 분명 내 딸이 잘못 본 거야. 윤희 할머니는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내 딸이 잘못 봤다고 치자. 그럼 강세리의 목소리는 알아들었어? 그 여자와 내 아들이 현장에 있었어. 내 딸을 찔러 죽인 후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잔인할 수 있지? 내 딸이 살려달라고 애원했어. 그들이 병원에 데려갔다면 내 딸은 죽지 않았을 거야. 숙자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분명 누가 내 아들을 해친 거야. 기찬이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아. 맞아. 그 애가 사람을 죽일 이유가 없잖아. 윤희 할머니는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내 딸이 내 아들의 부정행위를 우연히 알아냈기 때문이야. 그 애는 황기찬이 제인 몰래 강세리와 바람을 피웠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그들이 사람을 죽여 입을 막은 거야. 내 딸이 죽기 직전의 두려움과 절망에 찬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나는 그 잔인한 자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나가, 당장 내 집에서 꺼져.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용서할 거라는 꿈은 절대 꾸지 마. 알겠어? 숙자 할머니는 혼이 빠진 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찬이가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숙자 할머니는 울음을 터뜨리며 기찬이의 얼굴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기찬아, 엄마한테 말해. 네가 도희를 죽였어? 그의 죽음이 너와 관련이 있는 거야? 기찬이는 말했습니다. 엄마, 또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제가 관련 없다고 했잖아요. 숙자 할머니는 소리쳤습니다. 그럼 그 목소리는 뭐야? 엄마는 똑똑히 들었어. 너와 강세리가 그 애가 죽기 전에 거기 있었어. 그 애가 너한테 살려달라고 애원했어. 그게 다 거짓이야? 기찬아, 제발 엄마한테 진실을 말해줘. 기찬이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그 소리를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도희 전화기에서? 윤희 할머니가 들려줬어요? 오, 맙소사. 그럼 내가 정말 사람을 죽인 거예요? 기찬아,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네가 무슨 일이 있으면 엄마는 어떻게 살아? 숙자 할머니가 말을 마치자마자 세리가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세리의 목소리를 듣자 숙자 할머니는 미친 듯이 소리치며 세리에게 달려들어 때렸습니다. 그래, 다 너 때문이야. 이 독한 여자야. 내 아들은 원래 꿈 같은 삶을 살고 있었어. 네가 나타나서 전부 망쳤어. 네가 유혹해서 내 아들이 바람을 피우게 했고 모든 비극도 너 때문이야. 이 요녀, 이 독사 같은 여자야. 왜 내가 너를 내 아들 삶에 들여놓았지? 너는 내 아들을 망쳤어. 알아? 숙자 할머니는 말하며 세리의 머리를 잡아당기며 때렸습니다. 세리는 소리치며 저항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왜 저한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기찬 오빠, 거기 서 있지 말고 어머니 좀 말려요. 기찬이는 세리를 극도로 증오했습니다. 그녀와 엮인 이후로 그의 인생은 비극과 고통뿐이었습니다. 그는 세리를 만나지 않았다면 제인과 은호와 함께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 만약은 없었습니다. 모든 실수는 대가를 치러야 했고 그는 지금 그 분노와 징벌이 자신의 어깨 위로 쏟아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력감과 피로에 지친 황기찬은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이제 돌이킬 기회는 없었습니다. 결국 기찬은 어떤 징벌을 더 맞이하게 될까요? 그리고 강세리는 모든 비극의 원인으로서 징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만나요.